예,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한번 수강을 했다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수강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딸, 첫째 딸이네요. 이 아이랑 이제 문제가 좀 많네요. 그죠? 정서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정서적인 문제가 많다면은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뭐 애를 탓하기는 힘듭니다.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어, 아이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것이 부모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아이 문제를 그냥 아이 문제이니까, 애가 잘못했으니까 제 성격을 어떻게 바꿀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굴 탓할 것도 없이 부모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많은 것도 인생을 많이 산 부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아이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요, 부모랑의 갈등 관계, 부모가 먼저 마음을 비우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질문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아이는 지금 영어학원, 수학학원 두 가지를 보냈는데 스스로 하겠거니 하고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숙제했니 정도로 두세 번 정도 질문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시험 공부를 안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줬는데 안 주다 보니까 시험 공부 자체를 안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애 말로는 혼자서 공부하기 싫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무슨 얘기했나요? 그럼 안 된다고 했나요 혹시? 아이 말 공감해 주셨어요? 아, 너 정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싫어하는구나. 그렇지, 혼자서 공부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 저건 아닌데 싶어서 계속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셨나요?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아이 얘기 충분히 공감하면서 아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대부분의 결과는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아, 정말 혼자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 아이가 얘기하겠죠. 엄마랑 하고 싶어. 또는 친구랑 하고 싶어. 학원 다니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또는 다른 방법 찾을 겁니다. 이 아이는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 같지는 않아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성적이 툭툭 떨어지는 거 그런 걸 원하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물론 대놓고 묻지 마십시오. 넌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하니까 힘들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뭐 혼자 공부하는 거 재미없어. 아, 혼자 공부하니까 이렇게 자꾸 산만해지고 그런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죠. 아이의 생각을 다 읽지 못하고서 대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원 다니기 싫은 애한테 학원 보내고, 공부방 하기 싫은데 공부방 보내고, 이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아이는 공부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여기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아이는 혼자서 공부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공부방에 보내야 하는지요? 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아이랑 같이 상의해 보시는 겁니다. 공부 방법은요. 아이랑 상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이 아이랑 같이 이거 하고 싶니 저거 하고 싶니? 한번 해보자. 난 너를 믿는다. 이런 믿는다는 자세 없이 아이랑 같이 대화가 이게 단절이 된 상태에서 다른 방법 찾아봐야 엄마 마음 따로, 아이 마음 따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아이랑 같이 좀 더 얘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공부하는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아이랑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몇 단계를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바라는 대로 하면서 어머니는 그걸 좀 더 잘 되도록 격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면서 격려를 해주시면 돼요. 더 잘 하도록요.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평가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해보니까 어떻든 그런 게 그래. 그럼 다음에 어떤 방법을 한번 써볼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야 이 아이가 공부법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방치된 상태잖아요. 결국은 공부법, 자기 혼자 초등학교 3학년이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공부법 터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아이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힘듭니다. 어차피 도와주셔야 돼요. 공부는.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스스로 할 게 될 때쯤 어머니가 슬슬 발을 빼는 과정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되지, 처음부터 그냥 놔둔다고 공부 습관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부모랑 엄마랑 함께 그냥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계획표 짜가지고 하루 놀 시간표, 공부하는 시간표, 이것저것 시간표 짜서 그 시간만큼 엄마가 화내지 않고 도와줄게 해서 짜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옆에서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조절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하는 것, 그렇게 계속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게 아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아이들은 공부하면서도 즐거워할 거예요. 지금 아이는 어떤 인정받고 있다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다행히 성적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해서 좋고요.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냥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것이 불만일 뿐입니다. 성적은 좋게 나오는데, 그죠? 어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기 혼자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칭찬이 좀 인색한 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공부방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으면은 공부방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공부는 어차피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부방에 보낼 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부방에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 아이가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부에 흥미를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어떤 엄마의 교육 철학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한다고 적어놨는데요.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좋아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는지. 저도 하기 싫었는걸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계획표 세워놓고 하루하루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 됩니다. 인간 누구나 힘들어요. 그걸 아이한테 이해를 해주고 아이가 그걸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규칙적으로 못하니? 라는 어떤 그런 인상으로 아이를 보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그런 과정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3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지치셨죠?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때마다 엄마표는 엄마표인데 그 엄마표가 사실은 아이 잡는 엄마표라고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쉽지가 않고요. 엄마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과거에 나의 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줬지만은 나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가르쳐보자. 의욕은 앞서는데 방법을 몰라서 결과적으로 아이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선의의 목적으로 아이를 그렇게 지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어머니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와 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아이가 공부하는, 인지하는, 학습하는 그런 방법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어머니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아이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설명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라? 라고 하더라도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어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어머니가 속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속이 타고 화를 낸다고 해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마음의 여유가 더 있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얘한테 이해하게 할까? 아니면은 이거는 다음 기회로 한번 미뤄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 역시 큰 부담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심적인 부담이 크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결과적으로 엄마가 불행해지고 엄마가 불행한 것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공부하는데 아이 잘 되라고 공부시키는데 어머니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희생할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는 아이가 자기가 필요해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억지로 끌고 가면서 시켜야 될 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그런 성취감 느끼지 못하고서는요,
아이는 공부하기 힘들 거예요. 어머니가 끌고 가려고 하면은 지칩니다.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그냥 공부하는 과정이라도 즐겁게 해줄까? 오로지 그것만 고민합시다. 아이가 혼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아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함께 고민하시길 바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의 마음 진짜 받아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뜻밖의 쉬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랑 같이 한 것을 실천하면서 중간중간 평가해가면서 아이를 인격체로 대우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공부법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적으셨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아이는 스스로 공부법 찾는 것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머니랑 같이 하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아이는 공부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랑 같이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을 어머니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결정해서 이렇게 따라오라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방식이 어떤 거니? 같이 해서 매일매일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둘만의 좋은 공부 방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엄마표입니다. 마치겠습니다.